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2020년 10월 초 어느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어르신께 죽을 제공해 드리다가 어르신의 기도가 막혀서 사망하게 된 사건이 뉴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뉴스의 내용을 보면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급하게 어르신께 계속 연속적으로 죽을 제공해 드렸고 그 죽을 채 삼키지 못하신 어르신의 기도가 막히면서 사망하게 되셨다는 내용인데요. 자, 이런 사건, 주간보호시설이나 요양원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인력 부족, 교육 부족 같은 이유들로 이런 사고가 빈번히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요. 우리 기관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실 텐데 먼저 뉴스의 내용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할머니가 죽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져 검찰이 요양보호사를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노인 학대 사고 10건 가운데 2건은 이와 같은 요양원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한 요양원. 요양보호사가 휠체어에 의지해 반쯤 누워있는 할머니에게 죽을 떠먹입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할머니가 음식을 제대로 삼킬 틈도 없이 연신 숟가락을 입에 갖다 댑니다. 잠시 뒤 요양보호사는 자리를 떴고 혼자 남겨진 할머니는 불편한 듯 앞뒤로 고개를 흔듭니다. 다시 돌아온 요양보호사는 할머니에게 계속 죽을 떠먹입니다. 할머니는 결국 기도가 막혀 의식을 잃었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이곳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요양보호사를 기소했고 지자체는 방임 등 노인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해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성부에서 교체된 거 말고 저희가 한 곳씩 말렸어요. 예. 현행법은 노인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3교대 근무고 연차라든지 휴가라든지 그걸 고려했을 때는 한 사람이 10사람 이상을 보호하는 시스템에서 그렇다고 당장 요양보호사를 늘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요양시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고를 우리 기관에서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총 10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기관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말씀해 드리는 내용들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시설 업무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뉴스에서 들으신 것처럼 요양보호사 선생님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관리자의 책임도 있고 또 관계 부처의 책임도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시스템적인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어르신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은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지금 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시설에서 근무하실 때에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상황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꼭 유념해 두시고 어르신께 식사를 제공해 드릴 때에는 반드시 천천히 여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제공해 주셔야만 합니다. 식사뿐만이 아니고 이동도움, 세면도움, 목욕도움, 또 옷 갈아입히기 도움 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때에는 반드시 천천히 여유롭게 안전하게 제공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거를 기억 안 하시고 만약에 서비스 제공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의 과실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유념해 두시고 천천히 여유롭게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어르신께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시설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사자분들께서 어르신을 대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항상 관리해 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선생님들의 행동, 어투, 또 이동도움 현황, 또 식사도움 현황, 그리고 목욕 서비스 현황 등과 같이 어르신께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 전체 내역과 그리고 어르신을 대하는 행동, 어투, 그런 제스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설장님들께서는 반드시 상시적으로 관리해 주셔야만 하고요. 혹시라도 좋지 못한 행동이 있다라든지 좋지 못한 언행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지적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설장님과 관리자급 종사자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규 종사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규 종사자 교육은 종사자분께서 처음 시설에 입사하시게 되면 그러면 14일 이내로 신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신규 종사자 교육을 시설장님과 또는 관리자급 종사자분께서 신규 종사자분을 대상으로 급여 제공 지침, 또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 병력, 그리고 종사자분들의 비상 연락망, 또 급여 제공 지침, 운영 규정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교육을 하시는데 그때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신규 종사자분들이 꼭 체크해 두셔야만 하는, 알아두셔야만 하는 행동 수칙과 업무에 대한 수칙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케어스토리에서 제공해 드리는 신규 종사자 교육 기록지를 바탕으로 충실하게 그 내용들을 신규 종사자분들께 교육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중에 보시면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체크리스트를 신규 종사자분께서 반드시 숙지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신규 종사자 교육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그 신규 종사자 교육의 내용들을 보시면 식사 도움을 제공할 때는 여유롭게 천천히 안전하게 제공한다든지 또는 식사를 어르신께서 빨리 마치도록 종용하지 않아야 한다든지 또는 어르신께 어투는 부드럽게 해야 한다든지 이러한 서비스 수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종사자분께서 처음 기관에서 근무하실 때부터 이러한 수칙들을 몸에 잘 습득하고 인지하실 수 있도록 신규 종사자 교육을 반드시 철저하게 진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는 시설장님과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기억해 두셔야만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시설에서는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제공해 드리는 급여 제공 계획서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을 따라서, 그 매뉴얼을 따라서 충실하게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 주셔야만 하고요. 그리고 작성한 급여 제공 계획서는 케어스토리에서 제공해 드리는 업무 일정에 따라서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교육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종사자분들께서 급여 제공 계획서의 내용을 숙지를 하셔서 어르신별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르신을 어떻게 케어해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또 숙지하실 수 있도록 급여 제공 계획서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종사자 여러분께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분기별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어르신 서비스 만족 교육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교육을 철저하게 빠짐없이 그리고 주의 깊게 진행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어르신 서비스 만족 교육을 통해서 종사자 선생님들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드리고 특히 종사자분들께서 시설 내에서 자칫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행동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방법들, 적절한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분기별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제공해 드리는 어르신 서비스 만족 교육을 반드시 주의 깊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혹시라도 근무 중에 어르신을 케어하는 중에
주위의 다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계신다면은 반드시 그 행동을 제지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시설장님께도 알려드려서 그러한 행동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뉴스 영상에서도 보시면 다른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지금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계시거든요. 물론 본인의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케어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씩 넓혀 가시면서 혹시라도 어르신을 케어하는 중에 다른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제지를 해주시고 시설장님께도 알려주셔야지만이 어르신께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시설 내에서도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7번째로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다른 종사자분들께도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자, 시설에서 하시는 일이 혹시라도 과중하게 느껴지거나 심적인 부담이 심하게 드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저하지 마시고 시설장님이나 관리자급 종사자분들께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께서 근무하고 계신 상황에 있어서 일이 너무나도 고되고 과중하고 너무나 마음을 힘들게 할 정도로 부담스럽다고 하면은 그러한 부담감이나 힘든 부분들이 어르신들께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이 과중하게 느껴지고 일에 대해서 부담이 느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꼭 주저하지 마시고 시설장님과 관리자급 종사자분들께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8번째로 어르신을 케어하실 때에 도움이 필요하신 순간이라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주위에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힘드실 때에는 혼자서 그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에는 반드시 주변에 있는 동료분들이나 또는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혹시라도 혼자 하려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을 케어하는 중에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실 때에는 주변에 계신 분들께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자, 9번째로는 시설장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한 달에 한 번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제공해드리는 업무 일정과 서식에 따라서 종사자분들을 1대1로 근무 상황에 관해서 세심하게 상담해 주셔야만 합니다. 근무 중에 종사자분께서 혹시라도 마음에 심적으로 큰 부담은 없는지, 근무를 통해서 어떤 큰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는지, 또 이에 따라서 어르신께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종사자분들이 안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과중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1대1 종사자 상담을 통해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제공해드리는 업무 일정과 서식에 따라서 빠짐없이 꼭 종사자분들과의 1대1 근무 상황에 관한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모든 종사자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어르신의 생명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들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는 무의식 중에 내가 취한 행동이 자칫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설에서 어르신께 제공해드리는 장기요양 서비스 과정에 있어서 자칫 내가 주의를 기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는 행동들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 근무하는 중에는 어르신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시설 내에서 근무하는 시간 내내 반드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내용들을 꼭 유념해 주셔서 시설에서
사고로 인해서 어르신께서 사망하시게 되는 안타까운 이 뉴스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혹시라도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종사자분이나 시설 관리자분이 계시다면은 아래에 전화번호 운영지원국으로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은 여러분의 세심한 주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